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난 산불이 확산하면서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300명 넘는 인력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불길을 모두 잡지는 못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어두운 산등성이를 붉은 화염이 뚫고 나오고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진화대원들은 불길 코앞까지 접근해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연기 조심!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야간이라 헬기를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은 산 정상 방향으로 확산했고 산림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장에는 장비 60여 대와 인력 300여 명이 투입돼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불의 영향을 받은 구역은 조금씩 확대됐는데 민가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불이 나자 인제군은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고 주민 12명이 경로당으로 이동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태안에서도 산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진화됐고 경기도 연천에서 난 산불은 산림 500여 평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해경이 여객선 1등 항해사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경은 1등 항해사과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여객선 뱃머리가 무인도를 들이받은 채 섬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승객과 선원 260여 명과 차량 110여 대를 태운 채 좌초한 퀸 제누비아 2호입니다. 제주에서 목포로 가던 길에 사고가 난 겁니다.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으로 해당 항로를 하루 2차례 오갑니다. 사고 지점은 평소 경로에서 180m가량 벗어난 곳. 현재로서는 선장 또는 항해사의 과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해 관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경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봤다는 1등 항해사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선박 조종은 1등 항해사가 맡았는데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 항법 장치에 조종을 맡긴 채 휴대전화를 봤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1등 항해사가 선박 결함을 주장했다가 돌연 포톨뉴스를 봤다고 진술을 바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동 조타가 안 되는 구간인데 이 일항사나 인도네시아 조타수가 무슨 이유로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은 배가 나아갈 방향을 바꾸는 변침을 언제 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해역에서 변침이 늦어지면 배가 항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CCTV 등을 토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항로로 항해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중과실 치상 혐의로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를 긴급 체포하고 선장을 입건했습니다. 해경이 1등 항해사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진술과 항해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고 원인 조사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가스에 중독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도 올해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입니다. 이곳에서 배관 찌꺼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가스를 마셔 쓰러진 건 오후 1시 40분쯤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6명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데 추정은 되는데 정확히 무슨 가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스가 노출된 게 아니고 관안에 들어있던 슬러지 제거 작업 중에 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 50대 협력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소방대원 1명 등 모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노동자 3명도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설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시고 1명이 숨졌습니다. 또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 ENC의 경남 김해와 경기 광명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올해 포스코 그룹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6명입니다. 포스코는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망 사고가 계속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6년 7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직 국민의힘 의원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뒤 6년 7개월 만에 첫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당시 최입의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원가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의 1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현직 국회의원 6명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돼야 직을 잃는데 혐의별로 형이 따로 선고되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고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의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고 뒤 법원을 나서면서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의 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친 만큼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두가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셈이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두 번째 중동 순방국인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평화, 번영, 문화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집트의 대표적 명문대인 카이로대 강당이 수교 3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학생 등으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기립박수 속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주역들을 만나는 게 최고의 문화유산을 보는 것보다 설렌다며 화답했습니다. 특히 아랍권 맹주로 불리는 이집트에서 평화와 번영, 문화 등 세 영역에 걸친 정부의 대중동 구상, 샤인 이니셔티브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S는 스테빌리티, 안정을, H는 하모니, 조화를, I는 이노베이션, 혁신을, N은 네트워크를, E는 에듀케이션, 교육을 뜻합니다. 안정과 조화에 기반한 평화를 한반도와 중동에 구축하고 한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혁신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네트워크와 교육, 즉 양국 대학 간 교류와 연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면 문화 교류의 지평 또한 넓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열린 한 이집트 정상회담에서도 경제와 교육, 문화 등 주요 분야에서 두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والاستفادة مما يتيحه من فرص واعدة. واتفقنا خلال المباحثات على أهمية اتخاذ خطوات تنفيذية. 이른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 평화에 한국과 이집트 두 나라가 함께 기여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반도와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동시에 국제 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의 결실이 조속히 현실화하도록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소통 창구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주요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이제 다자 외교가 펼쳐지는 무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 지평을 아프리카 등으로 넓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로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동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집트 현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2일부터 남아공 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다자 무역 체제 복원을 위한 여건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프랑스, 독일과의 양자 회담과 중견국 모임인 믹타 정상회동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자문단이 오늘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공직자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별 TF 활동을 관리할 총리실 산하 총괄 TF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 최성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외압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천안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함께 오늘 오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건물 설계 도면과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화 추정 지점과 주변 시설물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성주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기지 인근 반대단체 시설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예고해 충돌이 우려됩니다. 성주군은 오늘 오전 사드기지 입구인 진박교 삼거리 일대의 천막과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자체 추도식을 개최합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한국인 희생자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힘입어 강세로 출발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늘면서 약세로 반전했습니다. 관세로 고용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미국인이 4년 만에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먼저 현재 뉴욕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 정도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가 내놓은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돌면서 인공지능 AI 종목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전까지의 얘기입니다.
AI 장비의 감가상각 논란과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공급 우려 등이 여전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늘면서 오후에는 약세로 반전했습니다. 왜 그런지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To believe a lot of people are choosing the risk off option, and we're seeing the VIX now back up well over 20 as well. Again, another indication that people are getting nervous about where this market is headed in the future. 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 인상은 물론이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짐도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2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수당 청구자가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월 2일에서 8일 주간 197만 4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팬데믹 기간인 지난 2021년 11월 첫째 주 204만 1000명 이후에 4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계속 실업 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연구에서는 지난 150년 동안 미국 관세를 조사한 결과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은 총 수요를 감소시켜서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이는 역으로 물가 인하의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관세율이 4%포인트 오르면 실업률은 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 정책 이후 미국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3분기에 매출이 5.8% 증가하는 등 탄탄한 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왜 월마트의 호실적이 이렇게 나쁜 징조냐? 월마트는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의 필수품을 판매하는 가치 지향적인 소매업체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 월마트가 역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마트의 실적 호조는 미국 소비자들이 그만큼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압박을 느껴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 어제로 한 달째가 됐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서울 강남권과 외곽 지역 간 집값 양극화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 5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호가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주춤한 상태로 정체 현상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자들이 일단은 가격을 낮춰서 내놓으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받으려고 하는 시세가 있어서 낮추고 이렇게 급매로 매도한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송파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구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오르는가 싶던 아파트 값도 11호 대책 이후 거래가 끊기면서 오히려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매물이 좀 싼 게 나와서 올려도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보통 제가 전화가 엄청 오는데 주말에 전화 한 통화도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은 강남과 격차만 벌리는 11호 대책을 철회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건대 이어 집회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 주민분들은 더욱 연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강북과 강남이 격차가 부동산 관련해서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정부 관계자분들께 탄력적으로 아니면 현장에 맞게 지역에 맞게 정책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실제로 11호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0% 넘게 급감했지만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0일부터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 아파트 값은 되레 더 올랐습니다. 신규 규제 지역의 평균 매매 가격이 0.7% 오른 데 반해 기존의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2.6% 오르며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아파트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내가 살 집만 거래를 해야 되니
아파트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수요가 똘똘한 한 채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상급지로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규제가 이어지는 한 서울 내에서도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큐드입니다. 보신 것처럼 고강도 3중 규제를 담은 11호 대책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쉽게 잡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만에 다시 커졌는데요. 온갖 규제도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지 못하며 소수의 신고가 거래가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 134제곱미터가 지난 5일 35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7억 원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부중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현금이 동원된 분들이 좀 있어서 가지고. 서울 용산구의 59제곱미터 아파트는 최근 25억 원대에 팔려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15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특히 송파구와 성동구, 용산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값 오름폭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책 발표 직후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가 최근 2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자치질 않지.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뭐 굳이 내려팔 게 뭐 있어? 경기권에선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이 0.4%대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초강력 규제로 거래량이 70%나 급감한 가운데서도 집값이 꺾이질 않는 현상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한 가운데 소수의 신고가 거래가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강해지더라도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른다라는 데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제 유효 기간이라는 게 길어도 3개월을 넘기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 다급해진 국토부는 연내 그린벨트 해체를 검토하는 등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곽 위주의 공급 대책으론 좀처럼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 나올 도심지 중심의 공급 발표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의 반도체 대형주들이 선방하며 4천선을 다시 탈환한 코스피.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잠시 뒤 개장 상황 YTN과 함께 확인하시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김치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치 소재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11월 22일로 정해졌는데요. 김치의 날을 맞아 유통사들도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롯데호텔은 김치 페스타를, 풀먼 뮤지엄 김치관은 김치 그림과 사진들로 꾸린 특별 전시회를 선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위해 감시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근 온열 기능이 있는 발 마사지기 사용자가 늘면서 화상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소비자원이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정오에 공개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오늘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모두의 인공지능, 포용, 책임, 혁신의 AI 생태계 구축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엽니다. AI 생태계 성장 전략과 AI 포용 사회 전환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 대부분이 아이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송줄에 묶인 남성이 고개를 깊게 숙인 채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관장 A씨입니다. 지난 17일 긴급 체포된 지 사흘 만에 영장 심사를 받은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심사 결과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4월부터 여자 탈의실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카메라에 실시간으로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0여 명입니다. 엄마들 말로는 관장님이 되게 성격 좋으시다고 좀 놀랬죠. 해당 태권도장은 주로 유아 초등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불법 촬영 피해자 대다수가 아이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일부 성인도 포함됐는데 경찰은 오랜 기간 영상이 촬영된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캄보디아 내 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해 수십억 원대 사기 피해를 유발한 20, 30대 폭력 조직원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십억 원 상당의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개 조직의 일당 182명을 송치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수차례 허위 협박글을 쓴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기 수원 영통경찰서는 시험 채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대학교 수업 조교를 다치게 한 혐의로 대학생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교양 강의 시험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됐던 고려대학교에서 이번에도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 시험 결과를 전면 무효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싹 다 잡아들이란 지시는 반국가 단체를 말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법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다시 만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는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에게 대북 정보를 공유해주라는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한 거냐고 되묻자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 단체를 지칭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정치인 명단을 불러준 건 여전 사령관이란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자 홍 전 차장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지인데. 예,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조 명단을 적었다는 메모의 신빙성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기일 글씨체 지적에 이어 메모를 적은 종이 소재까지 따져 물었습니다. 하얀색 어떤 크기의 종이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글쎄 어떤 종이라기보다도 그냥 메모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포스트잇은 아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나중에 메모를 받아 적었다는 홍 전 차장 보좌관의 이름을 밝히라고도 했지만 홍 전 차장은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진술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달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붙잡혔습니다. 특검은 어제 오후 4시 9분 충북 충주시에 있는 휴게소 부근에서 남성 이모 씨를 붙잡아 사무실로 압송했습니다. 이 씨는 특검 사무실로 압송되면서 기자들과 만나 왜 압수수색 도중 도주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으로 규정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3차 소환 조사를 마친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말을 하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범죄 사실은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외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됐거나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법 조항을 적용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적용할 법 조항을 판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최근 검찰 수사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산업은행이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당에 낮은 금리로 제공한 대출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고금리 대부업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이에 산업은행이 관련 대출의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명륜당에 제공한 수백억 원대 대출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벌이는데 사는 자금이 활용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산업은행은 해당 대출에 대한 감사를 약속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이 저리자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의 고리대금업을 지원하게 된 일이에요. 명륜당의 그 대출과 관련해서 검사부에 이제 감사 지시를 해놨습니다. 명륜당 대출을 담당한 노원 지점에 대한 감사는 현장 점검을 포함해 2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해당 지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명륜당에 모두 8건의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건 2024년 12월 운영자금 용도로 지급된 200억 원 규모 신규 대출이었습니다. 그보다 2달 앞서 본 점은 명륜당의 대여금이 짧은 기간 급증하거나 매출 규모보다 많을 경우 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점은 이러한 지적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노원 지점이 명륜당의 미등록 대부 혐의를 인지한 시점보다 7개월 먼저 본점의 경고가 있었던 셈입니다. 감사 보고서는 당시 해당 지점이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 명륜당과 관계사의 대부업 논란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담당 지점에 내려진 처분은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 대출금이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된 데다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고리대출 의혹을 인지한 뒤 60억 원을 상환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가맹점주분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실제 산업은행에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고 해서 주의 처분만 내리는 것은 공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국책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산은은 앞으로 대출 심사에서 대상 기업의 대여금 특이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학교 급식과 돌봄 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룬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교육당국은 대체식과 대체 프로그램으로 공백 최소화에 나선 가운데 오는 27일 추가 교섭 여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빵과 음료수를 받아갑니다.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들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대체식과 도시락을 먹는 겁니다. 돌봄 수업과 특수 학급에 있어서도 공백이 불가피했습니다. 돌봄 전도사님들께서 전부 파업에 참여하셔서 저희는 돌봄을 운영하지 않고 대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하루씩 파업을 벌이는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인천 등을 시작으로 21일에는 호남 지역과 제주, 다음 달 4일에는 경기, 대전, 충남, 5일에는 영남 지역에서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업 전날에는 전체 급식 대상 학교 가운데 33%인 1,089개 학교 노동자 6,9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현재 임금을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 등에 있어 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과의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터에서 일할 권리 주십시오. 차별 없는 임금, 최저임금 제발 맞춰주십시오. 앞서 교육부 등과 8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단 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추가 교섭을 벌이자고 당국에 제안했고 현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대회의는 타결에 실패할 경우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교육당국과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새 종전안을 우크라이나가 대폭 양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자 유럽에선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이 또다시 종전 협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다음 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 2곳을 타격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자포리자 정착지를 추가로 장악하며 동부 지역에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비밀리에 논의해온 종전안이 보도된 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돈바스 전체 포기 등 우크라이나가 대폭 양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우크라이나나 유럽의 의견 수렴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브뤼셀에 모인 EU 외무장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Europe is the main pair, the main supporter of Ukraine, and it's of course Europe's security that's at stake. So we expect to be consulted. 특히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원에 앞장선 유럽이 종전 협상에서 배제되고 러시아의 요구만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In this war, there is one aggressor and one victim, so we haven't heard of any concessions on the Russian side. 반면 친러시아 성향인 헝가리는 미국의 종전안을 지지한다며 젤렌스키 측근과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대규모 에너지 비리 사건을 거론하며 자금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he wants to send another 100 billion to Ukraine. That is insane. There's a war mafia, a corrupt system working in Ukraine. 우크라이나는 미국 측으로부터 평화 구상안 초안을 전달받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곧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요소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새 종전안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또 미국과 접촉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 협의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새 종전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전세가 점점 더 러시아로 기울면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해 30여 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가 현지 시각 20일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하루 동안 어린이 12명과 여성 8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이 숨졌다고 집계했는데요. 또 88명의 부상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중일 갈등 속에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가운데 중국을 출발한 크루즈선이 예정됐던 일본 오키나와 접안을 취소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크루즈선 아이다 지중해호는 당초 새벽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항구에 접안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하면서 승객들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축산업 현장에서는 악취나 가축 질병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현대화가 한창인데요. 축산업에 뛰어든 청년 농부들이 이른바 스마트 축산 확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의 한 돼지 사육 농장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처럼 꾸며진 이곳은 여느 축사 같지 않게 밖에선 악취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물과 특수 필터로 녹이는 첨단 기술을 도입한 겁니다. 농장주가 앞으로 60년을 내다보고 지었다는 현대식 시설. 냄새는 어떻게 없앴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청년 축산인들끼리 대화가 한창입니다. 모돈 이쪽 철판 쪽에서는 베드 쪽에서는 여기서는 냉수가 흐릅니다. 그럼 냉각? 예, 맞습니다. 여름에 되게 좋겠네요. 예. 이들은 일찌감치 IT 기술을 활용해 성과를 낸 젊은 축산인들. 첨단 축산 장비 경험과 자료를 공유해 아이디어로 발전시킵니다. 제가 공사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 그거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제가 겪었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해주고. 지금 축사가 혐오시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좀 인테리어 쪽으로 좀 청결하게 깔끔하게 시공 노하우나 자재비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농장에 접목을 지금 했습니다. 이런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이른바 스마트 축산 청년 서포터즈를 꾸렸습니다. 선배 축산인 70명과 초보 축산인 120명을 멘토, 멘티로 엮어 스마트 축산 생태계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앞서서 했던 이 청년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전문적인 그 교육 등을 붙여서 그야말로 현장의 전문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스마트 축산 현장에서 드러나는 시행착오가 실질적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멘토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며 추위는 풀렸지만 동쪽의 대기가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위험이 매우 크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진화율이 60%를 보이는 가운데 진화 작업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지만 이맘때 수준이고요. 기린면은 바람도 초속 1.3m 안팎으로 잔잔한 편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질은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예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현재 서울이 1.5도, 대구는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서울 12도, 대구와 광주 13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